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꾹 눌러주시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채널을 보시면서 반드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원전 대장주였잖아요. 지금 이게 교체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는 한전 기술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NST 매매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대아TI를 좀 짧게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한전기술은 엄청난 급등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갑자기 아니 우리 시장 이렇게 좋은데 갑자기 시장을 눌러버리는 JP모건이 카카오 관련 공매도를 많이 담갔는지 리포트를 쓰고 폭락시키더니 오늘은 우리 시장이 또 그렇게도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끌어내리려고 전쟁을 일으켰나?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답답한 이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이란을 때렸죠. 작전명은 사자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군부 투톱 참모총장이랑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모두 사망을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동발 불안이 있다 보니까 역시나 가장 빠르게 반응했던 건 상한가 종목이었죠. 흥구석유랑 중앙 에너비스였습니다. 오늘 매매하기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전기술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손절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왜냐하면 지금 한전기술 보시면 52만원 손절돼 있잖아요. 한 30만원 수익이에요. 근데 제가 잘 잡아놓고 타점은 맞는 것 같은데 워낙 전쟁 이슈가 터지면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한전기술 장 초반에 보시더라도 4%가량 하락했어요. 전반적으로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빠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손절을 하고 오늘 트레이딩을 좀 많이 돌렸거든요. 10개 넘게 돌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카카오뱅크, 넥슨게임즈, 미래생명자원, 아톰, 모나용평, 빅텍, 신성델타, 테크, LG CNS, GSE, 한전기술, 항공우주, 상지건설, KG이니시스, 하나솔루션, 휴니드 10개 넘게 돌렸는데 만약에 한전기술 손절 안 했으면 더 큰 일당을 챙길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 시장이 워낙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어렵게 돌아간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아TI 올라가죠? 분봉사으로 보시면 아까 샀으면 여러분들 1% 수익이에요. 하지만 영상이 먼저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식 차트를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팔고 있죠. 물론 시장 하락도 있지만 일부 찰실한 물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원전 대장주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넘버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 월봉상, 주봉상, 일봉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접근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시면 연봉상 2006년 최고점 14만원대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거래량이 연봉상 이렇게 엄청난 물량 자체를 상향 매집으로 조금 인식을 하시면서 크게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찰시한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자 어떻다 이제는 슬금슬금 조정 줬다가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거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주가가 200%가량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작년 연말 대비해서 200%가량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은 이제 시작하는 놈이죠. 왜냐? 쭉 조용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 때 조용하다가 조용했죠? 근데 거래량 빵 터지면서 급등시킵니다.
근데 원전 관련주로 묶였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솔직히. 왜냐? 고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일봉상.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롭게 목마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하는 와중에 한전기술이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신용비율도 많이 없고 코스피 종목에 상장 물량이 3,800만 주예요. 그런데 대주 물량이 얼마입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주주죠?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분을 제외하면 실적으로 1,500만 주만 있더라도 주가 2배 가능합니다. 앞전 물량 소화 여부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틀 연속으로 터뜨리면서 주봉상으로만 지금 3천만 주를 터뜨렸거든요. 역사적인 거래량이죠. 지난 5년간 추이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급등 나오면 바로 2021년 신고점 경신 11만 원 뚫잖아요.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없어요. 얘가 진짜 여기서 30%만 이상만 더 오르면 오히려 2010년 최고점 15년 전 고점까지도 경신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거래량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무엇이다? 차트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 차트상 분석을 좀 해봤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증권가에서는 미국 소형 원자로 시장 있잖아요. SMR 가속화 기대감에 따라서 한전기술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겠죠. 왜냐? 오클로가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알래스카 공군기지 그 소형 원자로 설치하는 것에 허가를 받았다는 그 부분이 지금 오클로 때 엄청 급등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분명 관련주가 있을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노리기 좋은 종목 중에서는 얘가 지금 엮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풍력이랑 신재생 위주. 그런데 하반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 착수도 들어가고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는 계속적인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한전기술이 왜 지금 새로운 SMR 원전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느냐? 설계이기 때문이에요. 설계. 한전기술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 담당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뭐 체코 수주했죠. 폴란드 얘기 나오고 있죠. 카자흐스탄 얘기 나오고 있죠. 해외 수출 사업에서는 설계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거든요. 원전 수출 수의 중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지금 단계적으로 가장 빨리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계가 가장 빠릅니다. 시공이랑 기자재 납품 단계에서는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설계 같은 경우 어때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 안에만 따라서 진행을 하면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확대를 공식화했죠. 걱정했던 게 뭡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의 신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였어요. 근데 탈원전 없을 것 같아요. 기존 스탠스 유지를 하면서 정말 이런 관련 성장산업,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면서도 경제를 살림한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안타깝지만 공무원분이 쓰러지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지금 굉장히 일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 위주잖아요. 그래서 고마진 설계 중심의 한전기술은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실적을 보시면 빠르잖아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작년 올해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거의 2배입니다. 매출이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비슷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럼 동시에 뭐가 올라가죠? 자산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겠죠. 해당 부분을 좀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전기술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교할 건 없을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자재를 제작하고 시공하거든요.
한전기술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카펙스가 크고 낮은 마진이 좀 있거든요. 두 앱일은. 한전기술은 마진 높고 기술 중심. 그리고 주가 모멘텀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을 지금 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기술은 지금 후발 상승이죠.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이 채널을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로 갈리실 것 같아요. 안정적 대형주 중심을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겠지만 성장성 중심 그리고 중형주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전기술을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반 플랫폼 역할로서 의미가 있는 안정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기술은 본격적인 테마 주도주 후속 급등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투자 아이디어에 관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수익 실현의 일부 차익을 한전기술로 분산하실 건 어떨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자는 한전기술을 중심의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에 관한 비교점을 말씀드렸다면 한전기술을 조금 더 세심하게 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식 명칭은 캡코예요. 캡코 한국전력기술. 주요 역할이 애초에 원자력 화력발전소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유일하게 원자력 플랜트 종합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형 원전의 핵심 설계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 수출 기대감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달렸잖아요. 후속으로는 한전기술이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원전 산업의 글로벌 흐름을 보시면 유럽,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서 원전 확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미국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때 SMR 적극 지원했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예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전력 인프라까지. 프랑스는 6기 신규 원전 건설 발표했고요. 계속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한전기술의 투자 매력 포인트. 첫 번째가 뭐다 여러분들? 별표. 고마진 설계 독점 사업 구조. 기자재보다요 마진율이 높은 설계 엔지니어링 중심 수익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건설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선행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계속 수주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 성장률이 고속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도 가속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공동 참여하고 있어요. 차세대 원전 기술 경쟁에서. 그럼 SMR 시대 본격화 시 중장기 성장설이 탁월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는 12만원, 15만원대 재돌파 가능성 충분해요. 이미 오늘 아침에 8만원대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10만원 시대에 왔어요. 그럼 10만원 중반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 잘 보시면서 향후 모멘텀은 체코, 폴란드 수주 발표 났죠. 사우디 입차 경쟁 잘하고 있고, 리스크는 조금 있어요. 뭐냐? 글로벌 원전 여론 변화.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 전 세계가 다 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급격하게 변하기는 어렵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요약. 원전 수출 시대의 본격적인 수주의 대장주 한전기술 될 수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한 1차 상승 이후 실적 기반의 2차 상승을 주도하는 것도 한전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 내후년까지 대규모 해외 수주 본격화 시점에 맞춰서 중장기 보유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눌림목 매수가, 분할 매수가 용이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시장이 안 좋았던 하루였지만 시장 좋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큰 수익 내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